저는 이번에 대만에서 열린 하이록스에 다녀왔습니다.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재미로 한번 참가를 해봤는데 대회가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기록이나 순위가 아닙니다. 하이록스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들, 왜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콜로니아의 고양이 유성훈입니다. 저는 제 20대를 독일에서 보냈습니다. 독일 쾰른체대에서 학부, 대학원까지 마치고 지금은 스포츠 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동에 대해서 꽤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제가 가장 크게 느끼고 가장 경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운동을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그리고 이 생각이 너무 지배적일 때입니다. SNS에 올리려고 운동하고 남한테 보이려고 몸 만들고 비교 때문에 더 힘들게 자신을 밀어붙이는 그런 것들, 그런 동기가 사실 모두에게 완전히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그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적인 동기만으로는 운동 습관을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행동이 외부의 압박이나 보상 때문에 하는 행동보다 훨씬 오래, 훨씬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사라지는 순간 멈춰버리는 그런 운동 말고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운동 능력을 위해서 이어지는 그런 습관들, 저는 그런 운동 습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에 하이록스에 대한 제 선입견도 그거였습니다. 몸 좋은 사람들이 자랑하려고 나가는 대회, 허영심이나 외모지상주의가 결합된 끝판왕 대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 친구들의 권유로 한번 직접 그 레이스에 출전을 해보고 현장에 나가보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이록스가 참 좋은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록스 대회 포맷을 건강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정말 잘 설계된 구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첫째, 슬레드나 런지, 월볼 이런 것들이 중량을 다루고 전신의 통합적인 움직임을 추구하는 기능성 근력 운동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둘째는 매 스테이션 사이마다 1km의 달리기를 수행을 하는데 얼마나 빠르게 심박수로 회복을 하고 다음 운동 스테이션으로 진입을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1km를 달리면서 얼마나 빠르게 고강도 운동을 수행을 할 수 있는지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근력하고 심혈관계 능력, 그리고 신체 회복 능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그런 포맷인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왜 중요하냐면 현대사회에서 우리 인간의 기대 수명이 83세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과 별개로 건강 수명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평균 65세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약 18년의 격차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18년 동안은 우리가 어떤 지병을 앓으면서 그 여생을 이제 계속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래 사는 것과 건강하게 사는 건 정말 다른 문제이고, 그리고 그 격차를 가장 줄여야 하는 게 저희가 어쨌든 건강하게 살기 위한 그런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격차를 줄이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신체 능력이 바로 그런 심혈관계의 능력하고 이제 근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다양한 연구들에서, 그리고 아주 단순한 직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심폐기능이나 심혈관계의 능력이 이제 좋을수록 심혈관 질환이 줄어들 거고 사망률도 낮아진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근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통계적인 수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요구되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요소인 거죠. 하이록스는 그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훈련하는 포맷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종목들이 하나같이 그 전신의 통합적인 움직임을 요구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스키나 슬레드, 로잉, 파머스 캐리, 버피, 멀리뛰기, 런지, 월볼 이런 것들이 다 뭔가를 밀고 당기고 들고 이동하고 점프하고 이런 움직임이었어요. 일상에서 우리가 몸을 쓰는 방식하고 굉장히 비슷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제 삶의 움직임과 가까운 훈련이 결국엔 기능성 훈련이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부상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록스라는 것이 단순히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건강 수명을 실제로 늘릴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현업에 종사하면서
엘리트 선수들을 위한 스포츠 영양학도 함께 배우고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하이록스가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런 대회들에 참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영양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운동을 잘해서만은 부족하죠. 먹는 것이나 자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회복과 성장 그리고 부상 예방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 채널에서 영양에 관한 이야기도 더 깊게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영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을 빼는 다이어트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조금 많습니다. 스포츠 영양학에서는 영양을 회복과 성장의 원료로 봅니다. 그래서 크게 질 좋은 원료를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하고 어떤 타이밍에 섭취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식품이랑 건강보조제의 그런 광고, 자극적인 그런 마케팅으로 사실 너무 불필요한 정보들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포츠 영양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바로 조상님 말씀 중에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였습니다. 우리는 영양제 식품에서 어떤 드라마틱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굉장히 현혹이 많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르기닌, 마카, 다이어트 보조제, 슈퍼푸드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런 영양 정보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씩 바로잡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록스를 처음 봤을 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부정적이었고, 몸 자랑하려고 나가는 대회처럼 사실 다들 벗고선 이렇게 뛰고 하니까 운동을 퍼포먼스로 소비하는 그런 문화 같아서 제가 제일 경계하는 그런 방향의 최선두에 있는 이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번에 참가할 때도 저는 그 인류의 전통 메리아스를 입고, 그리고 이제 9년 된 이제 제 전투화 운동화를 신고 참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제 직접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었어요. 그 대회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게,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러 나온 거라기보다는 이거는 하나의 좀 축제 같은 느낌이고, 각자 자기 자신에게 좀 도전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물론 최상위 레벨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은 경쟁 의식이라든지 훈련 같은 것도 체계적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존중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로잉 후에 달리기 다시 시작할 때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그런 정신적인 부분도 단련하는 그런 느낌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록스에 참가하면서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모습보다는 자신의 한계를 좀 시험을 하고 좀 자유롭게 그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그런 이벤트에 참여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도 앞으로 채널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하이록스나 또는 다른 어떤 운동이든 직접 해보면서 느낀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콜로니아의 고양이 유성훈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